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겠습니까? 자, 오늘 김선우 시인의 현대시 빌려줄 몸 한 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추 이야기인데요. 그냥 배추로 알았는데, 자, 이 배추를 키우면서 김선우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삶 공짜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여성의 힘든 임신과 출산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추 한 포기도 그냥 자라는 줄 알았는데 배추를 키우면서야 알았습니다. 배추가 자라는 것도, 배추가 알이 차는 것도 배추 겉잎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몸을 빌려주지 않고는 저녁도 등불도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희망도 꿈도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지요. 자기 희생의 의미를 노래한 김선우 시인의 빌려줄 몸 한 채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 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것을,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자, 빌려줄 몸 한 채인데요. 사람의 몸을 집처럼 표현했죠. 그 몸을 물건처럼 표현해서 나눔과 배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스스로도 나누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 다른 무엇이 생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려줄 몸 한 채, 이렇게 물건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거 시에서 자주 쓰이는 낯설게 하기가 됩니다.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속이 꽉 찬 배추는 생명의 결실이죠. 우리 배추를 보면은 뭐 속이 꽉 찬 배추를 우리가 사잖아요. 자,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자, 옹이지면은 속이 참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보면 잎이 그냥 헐렁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차는데, 그 과정을 지금 김선우 시인이 발견한 것이죠. 자, 배추의 성장에 대해 품었던 생각인데, 요거는 관찰하기 전이다, 그죠?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배추를 보면은 정말 이렇습니다. 자유롭게 자라는 배추죠.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이렇게 스스로가 선생님이 A라고 표현한 것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몇 장이 겉잎이 되어서 희생하니까 속에 알이 찬다, 이런 뜻입니다.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준다. 이 겉잎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자, A는 희생한다는 뜻이고요. 자신을 내어준다, 희생한다인데 여기서 도가 있죠.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준다. 이건 또 열거법도 되고 대꾸법도 되네요. 자, 요 통사구조 의의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요. 예, 대꾸법, 열거법 설명했죠. 비슷한 형식의 반복이고요. 열거법은 또 동일한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비슷한 게 반복되는 거죠.
동일한 게 반복되면은 반복법입니다. 여기서 도의 의미를 한번 지목해 볼게요. 보조사죠. 자, 이 보조조사인데 보조조사의 의미는 크게 대조, 그 다음에 단독, 함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조는 너이죠. 나는 간다. 단독은 나만 간다. 혼자고요. 나도 간다 하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보조조사의 특징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예, 여러 성분에 두루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자, 즐거이 생명을 위해 내어주기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즐겁다 이런 뜻이죠. 몸을 빌려준다는 것은 희생의 심상인데요. 몸을 빌려주는 것, 생명을 위해서 몸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게 우리 엄마죠. 그래서 여성의 모태적 희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구는 알이 차는 것이죠. 생명의 결실, 사전적 의미는 채소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것, 배추 알이 차는 것이죠.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죠. 자, 요 비도 역시 결구다, 그죠? 알뿔을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자, 알뿔은 불덩거리인데 불덩거리 막 타오르는 것처럼 속이 그렇게 차오르더라. 요 부분은 차오른 모습의 형상인데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죠. 자, 결국 알불은 희생의 결과이다. 자, 생태적 순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있다. 자, 그러의 반복은 당연히 음률감을 줍니다. 자, 배추의 속성으로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러한 우리 논리 전개의 방식을 설명 방법을 뭐라 합니까? 유추합니다. 그죠? 자, 배추에서 결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요거는 관찰하고 난 후에야 이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배추는 처음부터 알이 찬 줄 알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다.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계절. 이 늦은 계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절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채마밭은 채소밭이죠. 아마 내가 평소에 있던 곳이잖아요. 길 떠난 곳이 아니니까요.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고 배추 모종을 심어보고 났어야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거 배추 모종 심어본 후는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알게 되었다. 알게 된 내용이 뒤에 이어지겠죠. 바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배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고요. 자,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것은, 저녁은 결실이죠. 자, B로 표현한 것은 결실입니다. 빌려줄 몸은 누군가의 희생이죠. 희생하고 양보하는 존재가 없이는 저녁이 없다.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이 빌려줄 몸은 결국은 평화와 안식, 생명을 잉태하는 모성적 이미지가 됩니다. 자, 결국 저녁이 없다, 생명이 없다. 엄마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 없이는 내가 공양간은 우리 절에 밥 짓는 절의 부엌이죠. 내 스스로 밥을 안 짓고 그것만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남을 위한 희생과 배품이 됩니다.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녁이나 등불이나 다 긍정적 심상, 희망의 심상이죠. 자, 세상을 향한 희망입니다. 그죠? 저녁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저녁, 등불, 길은 전부 긍정의 심상이죠. 처음부터 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길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희생하고 배려했기에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나무 아래서 홍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자, 배추를 통해 깨달은 희생적 삶의 의미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생태적, 생명의 순환 과정이죠. 여성적이고 또 자연적이고 자신을 되돌아봤으니까 성찰적입니다. 주제는 배추의 성장 과정을 통한 자기 희생의 의미 발견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특징은 자연물인 배추를 관찰해서 깨달은 나눔과 희생의 의미를 성찰했고요.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유추의 방법이 쓰였죠. 유추와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몸을 물건처럼 표현하여, 즉 낯설게 표현해서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길 빌고요. 자, 오늘 김선우 시인의 빌려줄 몸 한 채,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